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저는 오늘 오다이바를 가기 위해서 린카이선을 타려고 하는데요. 린카이선은 도쿄 도심에서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이쪽에서 오다이바를 간다면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주쿠에서 도쿄 텔레포트까지 갈아타는 거 없이 23분에서 25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꽤 편리해요. 린카이선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상세 내용에 놓겠습니다. 거기 참고해주세요. 린카이선을 타고 도쿄 텔레포트 역에서 내렸는데요. 역에서 나와 바로 보이는 것은 다이버시티 뒤통수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후지 테레비가 보이고요. 육교를 지나서 다이버시티로 갈까 하다가 일단 해변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쇼핑몰의 숲을 지나면 해변공원이 보이는데요. 이래서 오다이바 해변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핑몰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해변으로 가면은 도파민에 쩌든 뇌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해변으로 직행하면 약간 밍숭맹숭한 느낌입니다. 특히 낮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해변을 즐기려면 무조건 저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이 카페 좋아합니다. 일단 카운터가 굉장히 근본 없는데요. 정신 하나도 없는 게 여행 온 느낌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들 여기도 근본이 하나도 없는데 내 스타일이에요. 잠깐 휴식하고 해변을 걸어봅니다. 이 해변이 7,800m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모래사장보다는 이쪽 스카이워크 길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다리를 쭉 걷다 보면은 짜뷰의 여신상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저녁이 멋있습니다. 조명빨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신상을 거치면 이렇게 큰 거리가 나오는데 저기 전차 들락날락 하는 것이 다이바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아쿠아시티 쇼핑몰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 후지테레비가 있어요. 후지테레비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는데요. 특히 견학 오는 학생들로 가득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혹시 저기 가면 지나가는 연예인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흉흉하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저렇게 사람 없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가시려면 절대로 계단으로 가진 마세요. 옆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저거 타고 올라가는 게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후지테레비에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는 유료예요. 성인은 800엔, 중학생까지는 500엔.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저 큰 건물은 도쿄텔레콤 센터인데요. 가끔 전망대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다이바에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은 후지테레비랑 저기 정도거든요. 뭐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낮아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텔레콤 센터 쪽으로 쭉 걷다 보면은 드디어 다이버시티 쇼핑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건물을 돌면 나오는 게 유니콘 건담입니다. 다이버시티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니콘 건담, 혹시 건담 팬이시라면 여기는 무조건 저녁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공연이 있는데요. 낮 공연 같은 경우는 유니콘 건담에서 디스트로이 모드 그걸로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공연이라는 게 조금 시시하긴 해요. 1분짜리거든요. 마스크 쓰고 관절마다 선홍색 그거 들어오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낮에는 거의 안 보입니다. 저녁이 돼야 그 선홍색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저녁 공연 디스트로이 모드로 바뀌는 것까진 똑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뒤에 화면에서 공연 비스무리한 것을 해요. BGM 깔리면서 건담 주요 장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BGM 뽕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영상의 상세 정보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건담을 지나 뒤편에 있는 다이버시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다이버시티 7층에 있는 건담 매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에 오는 관광객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줄 서는 게 생겼고 그것도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정리권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권 받아서 몇 시부터 입장 가능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건담 매장이 목적이신 분들은 건담 매장 먼저 가셔서 정리권 받은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거.
다이버시티 쇼핑몰, 비너스포트가 없어진 이후로 대세는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음식점이 정말 많은데요. 2층 푸드코트와 6층 레스토랑과 종류별로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저처럼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날도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멈칫했어요. 오야코동 이천에는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갈까 하다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혹시 맛없으면 상처가 2배일 것 같아서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츠케멘으로 먹었다는 거. 그리고 다이버시티에는 캐릭터 샵도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할 게 정말 많은데요. 다이버시티에서 나와서 공원을 걷습니다. 낮에는 한적한 느낌인데요. 역시 여기도 저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걸으면 아오미역에 도착하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비너스포트와 관람차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오지 않죠. 그런데 저는 오다이바 올 때마다 여기를 거쳐가곤 하는데요. 와이프와 첫 데이트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감성에 젖어서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오미역의 풍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산책로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산책로로 빅사이트까지 걸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유리카모메를 탑니다. 유리카모메를 타고 아리아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가던 도중에 도쿄 빅사이트가 보입니다. 도쿄 빅사이트는 일본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데요. 전시회라던가 세미나 그리고 코미케라는 유명한 행사도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린카이선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케부쿠로나 신주쿠 이쪽 방면에서 오신다면 린카이선이 좋다는 거. 아리아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스몰월드까지 걸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몰월드에 가려면 테네스노모리역에서 내리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걸어보려고요. 저기 보이는 체육관 아리아케 아리나인데요. 도쿄올림픽 때 사용했던 복합체육관이고 반대편에 보이는 높은 빌딩은 아리아케 가든입니다. 여기도 복합 쇼핑몰인데 안에 이즈미텐구 온천이 있어요. 오다이바 지역에서 당일치기로 사우나나 온천 가시려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랑 평일 가격 차이도 좀 있고 사람의 혼잡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일에 가면 꽤 쾌적하지만 주말에 가면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남겨본 적이 없는데 다음번 오다이바 방문할 때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케에서 15분 정도 걸었더니 드디어 스몰월드에 도착했습니다. 스몰월드는 미니어처 뮤지엄인데요. 여기가 은근히 재밌습니다. 재미없는 부분이 있다면 입장료가 아닐까 싶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가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지 않나 싶어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기념품 가게랑 설명 그런 거 위주고 2층에는 식당이 넓게 있어요. 그런데 미니어처 전시는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3층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 테마의 미니어처 마을이 쭉 펼쳐지는데요.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미니어처 작가님들이 만든 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예술작품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작업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촬영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사이 공항인데 뒤쪽에 소파도 있어가지고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은 에반게리온 테마인데 이곳이 스몰월드의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저런
에피타이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극장판 마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미완성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에바 코너 옆에 피규어 기념품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탐났어요. 가격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이긴 한데 추억용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에반게리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면 에반게리온 경납고가 있는데 출격하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극 중에 나오는 제3 도쿄시를 재현한 그건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소리를 삭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장 BGM이랑 같이 보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주인공들도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스몰월드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갈 길이 빠듯해서 한두 시간만 보고 나왔거든요. 여기 가끔 콜라보도 하는데 5월 27일까지는 아이돌 마스터 콜라보더라고요.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것까지는 일단 패스하고 다음 콜라보가 제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면 확인하고 다시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은 유리카모메 시조마에 역인데요. 시조마에 역,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요. 토요스 수산시장과 작년에 생긴 생갸쿠 반라이입니다. 수산시장은 참치 경매하는 것을 견학하는 코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와야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오면 경매하는 장소 그것만 딸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장에 가는 통로에는 스시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2시가 넘어가면 대부분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오전부터 점심까지만 장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작년에 생긴 생갸쿠 반라이인데요. 3층까지 이렇게 있는데 메인 거리는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도시대 거리 풍경을 재현한 상점가 컨셉인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이 깔려 있어요. 이 거리도 있고 옆에 통로도 전부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카페라던가 긴다코 같은 푸차들의 가격은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러가지 공연도 자주 해서 한번 들려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뭔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은 없지만요. 제가 갔던 날은 닌자 공연이 있었는데 이건 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족욕장이 하나 있어요.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길 끝에 있는 마녀클럽 건물 8층에 있는데 이 족욕장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실 분들은 수건 하나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수건 사려고 하면 200엔이거든요. 이런 것도 은근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건은 하나 준비해서 오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 마녀클럽이라는 온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날 여기가 궁금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녀왔는데 혹시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장단점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족욕장과 쉬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상에 여기 전용 족욕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무료 족욕장보다는 2층 더 높다 보니까 보는 풍경이 또 다르더라고요. 저녁에는 레인보우 브릿지도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정말 뜨거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보통보다 좀 많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인 릴렉스룸 같은 경우는 자리도 굉장히 많고 소파도 편안하고 만화책도 있고 만족감이 굉장했습니다. 관리인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소란스럽다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파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소파 옆에는 항상 큰 창이 있어가지고 풍경 보면서 멍 때리고 있기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단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가격이죠. 가격.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까 그 위치 그걸로 가격이 좀 붙은 모양인데 저는 목욕탕을 정말 좋아해서 어디 놀러가면 목욕탕부터 좀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던 목욕탕 중에서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그리고 탕 같은 경우는 실내가 꽤 좋았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정말 깔끔했고요. 노천탕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진 작가분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은 있습니다. 카운터층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유카타도 기억에 좀 남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가격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 맛이 있다면 또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3시간 정도 뒹굴거리다 나왔는데요.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어둑어둑해졌네요. 그런데 여기는 불빛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감성입니다. 유리카모메를 타고 토요스역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유락초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고 유락초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집에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오다이바 근처 토요코인 하나만 소개하고 싶은데요. 토요코인 텐노즈 아일점입니다. 텐노즈 아일역은 린카이선과 도쿄 모노레일 하네다 공항선이 겹치는 곳인데, 따라서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거나 목적지가 오다이바나 도쿄 빅사이트다 이런 분들에게는 접근성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나가와역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나가와까지 나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마트, 편의점, 음식점 없는 게 없어서 여러모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다이바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 남겨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지도 보면서 오늘 왔던 지역들 되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이바 구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에서 저는 여기 도쿄 텔레포트역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다이바 해변까지 걸어갔죠. 만약에 유리카모메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다이바 카이인코엔 여기서 내리면 오다이바 해변이 바로예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걸었죠. 자유의 여신상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쿠아시티랑 후지테레비가 있고요. 유니콘 건담 여기 들렸다가 이 뒤에 다이버시티 보고 저는 이쪽 공원을 쭉 걸어서 아오미역으로 왔는데요. 그리고 이 아오미역에서 유리카모메를 타고 쭉 갔습니다. 그렇게 내린 곳이 아리아케였죠. 아리아케역에서 스몰월드까지 걸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몰월드로 바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리아케 테니스노모리 이 역에서 내리시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리카모메를 타고 시조마에역 여기서 내려서 온천 갔다가 2차 저차하고, 그리고 여기서 토요스까지 이동해서 여기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텐노즈 아일 있잖아요. 텐노즈 아일은 여기 있어요. 시나가와가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린카이선이고, 린카이선을 탄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유리카모메 같은 경우는 신바시 이 위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유리카모메 이거 질문을 많이 주세요. 1일권으로 끊을지 아니면 왔다 갔다 그냥 표로 끊을지. 오다이바의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오늘 제가 한 것처럼 다이바에 내렸다가 아리아케도 가고 빅사이트도 가고 시조마에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1일권으로 끊는 게 저렴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이바역 내려서 건담 보고 이 다이바역 근처만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가신다, 그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편도로 끊는 게 싸죠. 편도로 320엔이니까 두 번 하면 640엔이잖아요. 1일권은 820엔이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